세계 3대 CEO 필독 서백. 파트 1. 일론 머스크의 서재. 1. 혁신 0에서 1을 만들어낼 때 성공은 시작된다.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의 두목. 피터 틸. 제로 투 원은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창업가들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어떤 사고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했던 창업 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의 저자는 피터 틸이다.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운영했던 콘피니티의 창업자로, 이 회사는 머스크가 창업한 엑스닷컴과 합병한 뒤 페이팔로 사명을 변경했다. 틸과 머스크는 2002년에 페이팔을 인터넷 옥션 기업인 이베이에 15억 달러를 받고 매각함으로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 일명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페이팔의 초기 멤버들은 이 돈을 자본금으로 사용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대중에게는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유명하지만 틸 등 다른 멤버들도 복수의 유명한 스타트업을 창업해 대성공을 거뒀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 입소문 서비스인 옐프, 기업용 SNS인 야머가 대표적인 예다. 페이팔 창업 멤버 6명 중 4명이 고등학생 시절에 폭탄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 이 괴짜 집단에서도 틸은 특히 남다른 능력을 가진 인물로 페이팔 마피아의 두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생물학을 공부했으며 폭력과 종교의 인류학으로 유명한 르네 지라르의 가르침을 받았다. 인간의 행동은 모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방은 무의미한 경쟁이나 대립을 일으킨다라는 지랄의 모방 이론에 매료된 틸은 이 이론을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에 응용하게 되었다. 틸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해 법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증권 변호사, 금융 파생상품 트레이더, 미국 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넷의 스피치라이터 등을 거쳐 벤처 캐피털을 설립한 뒤 콘피니티 훗날의 페이팔을 창업했다. 페이팔을 매각하고 2003년에 창업한 빅데이터 분석 회사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는 특히 독특한 존재다. 페이팔의 부정 송금을 감지하는 기술을 테러 대책에 응용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해 먼저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동시다발 테러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10년에 걸쳐 도피를 계속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수색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금융기관부터 항공회사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 고객을 늘려나간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의 주식시가 총액은 2023년 2월 현재 165억 달러 약 21조 4,500억 원에 이른다. 창업기에 페이스북에 투자하다. 틸을 유명 인사로 만든 사건은 창업기에 페이스북 현 메타에 투자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가능성을 꿰뚫어본 틸은 10%가 넘는 주식을 취득하고 페이스북의 이사로 취임해 2022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다. 그 밖에도 불로불사를 연구하는 재단을 지원하고 23세 미만의 청년 20명에게 연간 10만 달러를 지원해 대학교를 중퇴하고 독자적인 벤처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했으며 해상 국가 건설을 구상하는 연구기관도 지원했다. 이 책의 시작을 제로 투 원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에서 머스크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페이팔의 창업 멤버일 뿐 아니라 SF와 판타지 장르를 좋아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나 로버트 A. 하일라인의 작품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등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지 않고 0에서 1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 직접 창업하거나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제로 투 원의 머리말에서 틸이 미래의 창업가들에게 한 말은 그의 창업 철학을 상징한다. 비즈니스의 똑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제2의 빌 게이츠가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2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 엔진을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을 모방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창업가는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틸의 명쾌한 메시지다. 지금 모범 사례라고 불리는 것은 조만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다. 새로운 것, 아무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야말로 베스트인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틸이 이야기한 것이기에 더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기 자동차나 우주 로켓 등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테크놀로지를 높은 기술의 벽을 뛰어넘으며 실현해 온 머스크도 틸과 같은 창업가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독보적 성공은 제로에서 시작한다. 틸이 모방을 싫어하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인간은 타인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동물이며 모두가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되면 무의미한 다툼이나 경쟁이 일어난다는 발상이다. 무의미한 경쟁이 벌어지면 인간도 기업도 소모될 뿐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나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틸의 주장이다. 이 사상은 페이팔 마피아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 링크드인을 창업한 리드 호프먼도 틸에게서 지라르의 사상을 배우고 큰 자극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 틸 자신이 이상적인 창업가라고 소개하는 머스크도 지라르의 이론에 입각해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모방을 피하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누군가를 모방한 것 같은 비즈니스가 넘쳐나고 있다. 전기 자동차가 유망해지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전기 자동차 제조사가 속속 탄생했다. 그리고 무의미한 경쟁이 점차 가열되다 순식간에 도태가 시작된다. SNS, TV, 휴대전화 분야에서도 모방이 연쇄되어 경쟁이 격화된 결과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두드러졌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편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에서 피리의 신기한 음색에 이끌린 쥐떼가 주인공을 따라가다 차례차례 강으로 뛰어들어 익사했듯이 수많은 모방 기업이 차례차례 실패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독점적 이익이다. 틸은 이렇게 강조한다. 경쟁을 원칙으로 삼으며 독점 금지법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수많은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다. 미국의 조사회사인 스탯카운터 글로벌 스탯에 따르면 2022년 4월까지의 1년 동안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세계 점유율은 약 92%,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세계 점유율은 약 75%에 이르렀다. 아이폰도 미국에서 약 58%, 영국에서 약 54%, 일본에서 약 68%로 2022년 2월 기준 선진국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또한 미국의 조사 업체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약 40%로서 2위 이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가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니 규제를 강화해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독점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틸은 이런 의견을 부정한다. 애플의 iOS가 선도한 모바일 컴퓨팅의 대두가 O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 점유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 독점은 모든 성공 기업의 조건이다. 틸은 이렇게 주장한다. 독자적인 전략으로 독점적 지위를 쟁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테슬라의 예를 통해 틸의 이론을 설명해 보겠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미국의 자동차 정보 제공 회사인 익스피리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약 70%로 2위인 닛산 자동차 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경쟁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독점적인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는 작은 시장에서 출발했다. 2008년에 먼저 고급 스포츠카 유형의 전기 자동차인 로드스터를 발매했는데 세련된 디자인의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항속 거리가 약 400km에 이르렀다. 당시 닛산을 포함한 수많은 전통적 자동차 회사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항속 거리가 짧더라도 저렴한 편이 좋다는 것이었는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초대 로드스터를 발매한 당시 고급 전기 스포츠카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스타트업임에도 테슬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트북 컴퓨터에 사용되는 18650 전지를 약 6,800개 연결해서 탑재하는 독창적인 배터리팩을 개발했으며 페라리를 능가하는 가속 성능과 시원시원한 주행을 실현하는 구동 시스템도 개발했다.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순식간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할리우드 배우 같은 유명인들이 앞다투어 로드스터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테슬라는 2012년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실용성이 높은 5인승 세단 모델 S를 투입해 순식간에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가격을 더욱 낮춘 소형 세단 모델 3를 발매해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고급 승용차부터 보급형, 저가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품 라인업을 보유한 전기 자동차 제조사로서 톡주태세에 돌입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하는 7가지 질문이 있다. 틸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 7가지 질문은 이미 테슬라의 사례에서 언급한 기술력과 독점 이외의 타이밍, 인재, 판매 영속성, 숨겨진 진실이다. 타이밍이라는 의미에서 테슬라는 2010년에 미국 정부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 4억 6,500만 달러 약 6,045억 원을 획득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지원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머스크는 말 그대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인재의 측면에서는 채용 활동을 할 때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의 매력을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매료시켰다. 판매에서는 딜러 대리점에 의존하는 업계의 관행에 역행해 제조사가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직판 점포망을 구축했다. 영속성에 관해서는 주식을 상장하고 펜을 늘려서 주주로 만들어 시가총액을 확대함으로써 풍부한 자금력을 손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깨달은 숨겨진 진실은 소비자들이 타고 있기만 해도 폼이 나는 쿨한 자동차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테슬라는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을 양립시킨 자동차만을 상품화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전략으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손에 넣었다. 작은 차이를 추구하기보다 대담하게 도박에 나서는 편이 낫다. 라는 틸의 말대로 엄청난 도박을 해서 성공을 거머쥔 것이다. 특출난 성공을 이끄는 3가지 조건. 틸은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보편적인 조건을 고찰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꼭 제로2원을 읽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3가지 조건만을 소개하겠다. 첫째는 창업가의 자질이다. 틸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사교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까운 사람이 더 유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건 만들기나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서 담담하게 그 일에 열중하며 탁월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또한 평범한 사람과 달리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자신의 신념을 잘 굽히지도 않는다. 흔히 주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척되는 경향이 있지만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특출한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둘째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이다.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는 과거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겠지만 틸은 도시의 의견이 옳다고 말했다. 그리고 19세기의 사상가이며 시인으로도 유명한 랠프 월도 에머슨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운을 믿고 흐름을 믿는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인과관계를 믿는다 라는 말이나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로알 아문센의 승리는 완벽한 준비가 있는 곳에 찾아온다. 사람들이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를 뿐이다 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셋째는 장기 계획의 중요성이다. 애플이라고 하면 우수한 상품 디자인이나 훌륭한 편의성이 주목받지만 틸은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주장한다. 그는 신상품을 개발해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명확한 폭수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말한다.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인 로드스터를 발매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부터 모델 S, 모델 X, 모델 3를 발매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 2012년 시점에 테슬라는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간 100만 대를 지향한다는 계획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시 테슬라를 취재했던 나는 그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어도 테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장기적인 계획대로 상품을 발매하며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에게도 공통되는 틸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말을 소개하겠다.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가 번영과 쇠퇴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불운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인간이 품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들어서다.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정체에서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계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파멸로 향한다. 세계가 파멸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틸은 믿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직접 창업을 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가 살아남을 길을 개척하기 위해 화성 이주를 목표로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 틸의 지성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압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피타고라스, 아인슈타인, 밥 딜런, 카를 마르크스, 피에르 드 페르마, 요한 볼프강 폰 괴테뿐 아니라 성경, 고금동서의 철학자, 생물학자, 경제학자, 작가, 탐험가의 말이나 사상을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 독자적인 창업론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의 창업과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증명하기에 틸의 이론은 설득력을 지닌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